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제 책장을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좀 색다른 장소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은 목회자분들에게 적합한 영상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을 잘하고 싶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거나 또 콘텐츠를 전달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 1인 크리에이터 시대인데 영상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시키고 싶지만 말재주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마지막에 감추어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목사이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또 목회 경력이 많으시고 또 설교의 경험이 너무나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도 감히 이런 영상을 찍지 않는데, 저같이 미천한 목사가 어떻게 이러한 설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을까? 참너 용감하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블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약 15,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 덕분이긴 하지만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 자랑이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강력한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셋째는 정말 강력합니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일전에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조화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구조화는 다른 말로 짜임새죠.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도도 중요하고 또 집안 공사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조 공사,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뼈대를 세우는 작업,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잘못 세워지면 건물 전체가 우르르 무너 내릴 수 있고, 그 철근 골조가 그 건물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조화는 바로 철근 골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어떠한 문장을 쓸 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 말은 요점 정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을 쓸 때 이 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전달력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3대지 설교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방식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대지 설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하게 탁탁탁 정리가 되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정리해 줄 때 편안함을 느끼죠. 구조화, 짜임새, 구성력 이런 것들은 모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화하지 않고 올라서면 자칫 설교가 횡설수설로 들려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기입니다. 사실 설교학 수업 시간에 또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교문을 100% 암기하고 올라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서 올라간다고 하죠. 물론 매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주어와 조사와 수로가 다 맞아떨어지는 정말 대단한 경지에 이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설교문을 만약에 썼다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많게는 10페이지 썼다면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연상기억법으로, 두 문자 연상기억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단어만 꺼내서 그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식. 예를 들면 두부 좋아하면 두는 두와 관련된 것들, 부는 부와 관련된 것들, 또 아는 아와 관련된 것들. 근데 그것을 두부조화로 외우고 올라가는 것, 바로 이러한 암기를 해서 강단에 올라서면 유익합니다. 암기하면 설교문을 보지 않더라도 그 연상된 키워드를 통해서 그 문단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설교문에서 자유로워지면 청중들과 아이 컨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 사람 얘기를
더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30분 설교할 때 이 설교문을 완벽히 숙지하고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는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인내력이 대단하시고 이 마지막 팁은 정말 강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설교학 수업 시간에 듣지도 못했고 설교학 책에서 보지 못했지만 근래 제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리는 원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그란 원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원은 성경입니다. 텍스트가 될 수 있겠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유튜버들에게는 어떠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이 설교자, 콘텐츠를 전하는 전달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오른쪽이 청중, 독자, 구독자, 이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을 보면서 여러분은 벌써 짐작하실 겁니다. 텍스트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분들, 또 강연하시는 분들이 이건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원과 이 원의 교집합을 크게 만드는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설교자에게서 청중에게 전달되는 이 교집합을 생각보다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 세 개의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공명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을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청중들의 현실 상황과 적실하지 않으면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경 해석을, 설교문을 청중의 상황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의 언어로 잘 이해해서 이 파일을 크게 키워나가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공명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교집합을 키우려면 왼쪽에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설교문의 핵심을 정리해 두고, 오른편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려면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 해석을 통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공명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설교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참신하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